2015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이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제2회 서울 여의도 JC 회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고양시가 2015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에 참가한 중국 바이어들을 초청해 고양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제18회 부천 국제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이 전통시장을 활용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여러분 아침 챙겨 드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꼴로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을 먹어야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침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서울부터 시작합니다. 2015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양재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열린 개막식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대수 국회의원, 최성 고양시장, 박병종 고흥군수,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은 고양시 행신일동 3옥회 사회사목분과에 상품권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제2회 서울 여의도 JC 회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과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약 70여 팀이 참가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서울 여의도 JC가 주최하고 지방자치TV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서울과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70여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김태용 서울 여의도 JC 회장, 어믹종 서울지구 청년회의소 제46대 지구회장,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대회가 앞으로 100회, 200회 더 계속 더 나아가서 축구를 위해 꿈을 갖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꿈과 힘을 주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JC를 알리고자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고요. 또 한 점은 유소년들이 미래의 꿈나무인 만큼 그들에게 정정당당한 승부욕을 그리고 승패를 떠나서 멋진 경기를 이룰 수 있는 큰 대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JC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3회부터는 국제대회로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양시가 2015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에 참가한 중국 바이어들을 초청해 고양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에 초청돼 한국을 찾은 중국 북경 수도농업그룹 바이어들은 하나로마트, 아쿠아플라넷, 원마운트 등 고양시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이번 투어를 계기로 고양시와 북경 수도농업그룹은 향후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8번째 부천 국제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만화가와 만화 속 캐릭터들, 그리고 관객이 함께한 즐거운 만화 세상,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귀여운 만화 속 캐릭터들이 줄지어 등장하고 스크린 위에 펼쳐진 멋진 드로잉쇼가 시선을 사로잡은 순간, 제18회 부천국제 만화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만화축제가 준비한 전시는 총 16가지, 특히 주제인 70+30을 표현한 한 쌍의 전시, 비트윈 유토피아 앤 디스토피아와 만화의 울림, 전쟁과 가족은 시대를 관통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만화의 힘을 여실히 증명했고, 그렇게 만화는 우리의 이야기로 관객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랑 국내에 있는 그 만화 작가분들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평소에 좋아했던 만화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만화에 대한 깊이를 더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과
가족 전시를 보면서 마음 아프기도 했고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했어요. 해외 전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무미는 귀여운 외모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마스다미리의 숫장 시리즈에는 많은 관객들의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두 개관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시장, 특설 만화 마켓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70여 개의 부스에는 관련 업체와 유관기관 등이 참가해 도서는 물론 피규어와 각종 콘텐츠 제품을 선보였고, 체험 부스에는 온종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평소에 일본 직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좀 아쉬웠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싼값에 싼값에 구입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만화 작가님도 실제로 만나고 사인도 받고 하니까 되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만화가들도 축제를 즐겼습니다. 축제가 열리기 전 만화가와 팬들을 태우고 행사장으로 향한 만화축제 관광열차를 비롯해 사인회, 팟캐스트,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화가와 팬들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늘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작업, 축제는 만화가와 팬들 모두에게 소통이라는 짜릿한 선물을 줬습니다.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독자분들인데도 웹툰 작가들은 작업실 안에만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런 기회에 한번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얘기 나누는 기회가 참 좋고요. 다시 작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기분 좋고 힘나요. 이와 함께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마치 만화 속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수많은 코스프레어들과 노천 극장에서 펼쳐진 다양한 프린지 공연, 각종 부대 행사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는데요. 특히 코스프레어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멋진 의상과 분장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만화축제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부천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즐겁고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소가 마련이 되니까 와가지고 서로 즐기고,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코스프레가 좀 낯설고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재밌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알릴 수 있는 거에 정말 더운 날씨에 와도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편 제12회 부천 만화대상은 인천 상륙작전의 윤태호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즐거운 만화 세상 부천국제 만화축제. 축제는 끝났지만 우리의 만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토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수 자질이기도 한데요. 제1회 전국 학생 토론 대회가 오산시 주최로 열렸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한신대학교에서 진행된 1회 전국 학생 토론 대회는 전국의 초등, 중등, 고등부 각각 48개 팀씩 총 144개 팀, 400여 명의 학생들과 심사위원, 자원봉사자 등 총 900여 명이 함께한 대규모의 토론대회였는데요. 이번 토론대회는 국내 유일의 3대3 의회식 대림 토론을 적용하고 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오산시만의 독특한 디베이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 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상대방의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경청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타인에 대한 배려감도 느껴서 이것이 강화가 되면 바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급별로 발언 시간을 다르게 맞춰 진행하고 대회 한 달 전 공지된 준비 주제와 당일 발표된 즉흥 주제를 혼합한 토론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토론자들이 즉석으로 논거와 근거를 만들어내는 논리력과 순발력, 팀원 간의 협동심, 독창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양측의 주장을 동시에 주장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해볼 수 있고, 현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적극적인 배움의 길이 되지 않았나. 다른 팀원들의 생각을 먼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나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우수한 성적으로 토론을 이끈 학생들에게는 각 급별로 상장이 수여됐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오산시는 전국 대표 교육도시로서의 역량을 시험하고 토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관내 토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평창군이 전통시장을 활용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나섰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동계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2일 봉평면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올림픽 홍보 이동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홍보는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관심 유도와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열기를 점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림픽 OX 퀴즈 도전과 동계올림픽 홍보 타투 스티커 붙이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실시됐습니다.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림픽 경기 종목 공뽑기 게임을 열고 뽑힌 경기 종목에 대해 동계 스포츠 해설사들이 종목의 유래와 역사, 경기 진행 방법, 경기 장소, 올림픽 메달 개수, 대표 선수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해 동계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한편 평창문화도민운동협의회도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5일 장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리플릿과 기념품 배부 등 문화도민운동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평창 아마란스 아로니아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아마란스와 아로니아는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아 최근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즐거운 축제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에서는 제2회 평창 아마란스 아로니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 펼쳐졌는데요. 화려한 색색의 꽃들로 가득한 용평면 노동리 일대에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소재를 아마란스, 아로니아 이런 이제 기능성 소재를 가지고 주민이 한마음이 되기 위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에 이 관광 농업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에도 제2회 이제 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노동리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아마란스와 아로니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청정지역 평창은 아마란스와 아로니아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맛과 품질 면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란스는 신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완전식품입니다. 여기에 단백질과 지방이 옥수수나 밀보다 높아 우유에 버금가고 탄수화물은 쌀이나 밀보다 낮습니다. 식물성 스쿠알렌과 폴리페놀이 함유돼 있어 혈액을 맑게 하고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은데요. 이 영양적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세계를 구할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로니아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과일과 채소를 통틀어 가장 많은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항암 효과와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는 평가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를 킹스베리, 블랙초크베리 혹은 불노메라고 부르며 웰빙 식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를 직접 채취해 가공 과정을 체험하는 코너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아마란스와 아로니아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제시했습니다. 초콜릿, 찐빵 등 식품에서부터 화장품, 샴푸 등 미용용품까지 그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적으로는 우리 용평면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축제로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 2018 동계올림픽을 연계해서 우리 평창이라는 이런 어떤 브랜드를 전국에 또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막고자 좀 더 규모를 키워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리 주민들은 이 지역을 아마란스 아로니아 집단 생산지로 정착시키고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를 늘려 평창군을 대한민국 아마란스 아로니아 1번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노동리 주민들은 아마란스와 아로니아 재배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창 아마란스 아로니아 축제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 세계에 평창을 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홍천군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를 무궁화 양묘장 관람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궁화를 소재로 한 현장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무궁화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홍천읍 하우안리 일원에 조성된 무궁화 양묘장에서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를 무궁화 양묘장 관람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어린이들 초청해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소재로 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는 홍천 몬테소리 어린이집 원아 30여 명이 초청돼 다양한 무궁화를 관찰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체험회장으로 마련됐으며 무궁화의 생태와 국화가 된 기원 등에 관한 설명이 진행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개방된 홍천군 무궁화 양묘장은 60여 종의 무궁화 15,000본이 식재된 곳으로서 무궁화가 만개하는 8월경에는 형형색색의 무궁화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광복회와 무궁화 선양 및 보급운동 업무 협약을 체결해 무궁화의 공급과 식재를 추진하며 무궁화 사랑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군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현재 무궁화 65종에서 더 많은 품종을 보유한 전국 제일 가는 무궁화 품종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려주려 양묘장을 항시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천군 무궁화 양묘장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나라꽃인 무궁화와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나라꽃 무궁화 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무궁화가 가진 의미와 참뜻을 널리 알림으로써 무궁화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KTX 개통과 함께 포항 신역사가 문을 열면서 기존 철도로는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폐철도 공원화 사업 시민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이 공감하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공원화 사업 설계 공모작에 대한 설명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은 설계 공모 심사 및 당선작 선정 후 지난 6월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에 착수했으며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설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폐선 구간 공원화 사업 작품인 환원은 시간, 문화, 생태, 인프라 등의 기본 바탕에 기업과 랜드마크, 참여와 놀이, 숲과 물 친화 디자인, 길 등의 주제를 더해 도시재생의 촉매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사업 시행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설계안이 완성되면 대시민 공청회를 한 번 더 실시해 조성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올해 12월에 조성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적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적조 방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며 먹이 공급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특히 적조 고밀도 지역인 남면 금오도 앞바다와 오로도, 화태도 해역 일원에서 적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은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며 먹이 공급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9일부터 방제 선박, 바지선, 일반 어선 등이 동원돼 황토를 살포하는 등 가두리 양식 밀집 지역에 대한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전남 해역에서 적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모두 25억 5천만 원입니다. 산단 입주 기업의 정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서 여수산단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수산단은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부천 판타지아 청년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부천시가 청년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전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팍팍한 현실, 쉽지 않은 예술가의 길. 그래서 더 뜨거운 예술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부천 청년 작가들의 작품 세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각각의 장면들 나란히 늘어놓으니 마치 한 장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겹겹의 장판지를 물들인 천연 염료, 거기에 수묵 기법을 더해 표현한 삶의 의미에서 각종 재활용 원단을 덧대어 완성한 멸종위기 동물들까지 도자기, 회화, 사진, 믹스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23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부천 판타지아 청년 비엔날레 선정작들로 참신한 기획과 독특한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이 대상은 정재은 작가의 꽃사슴. 흔히 하나의 덩어리를 빚어 구워내는 도자기와 달리 평소에 조금씩 만들어 놓은 제각각의 도자기 조각들을 붙이고 쌓아 완성한 작품으로 도자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제출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큰 상을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평소에 일기 쓰듯이 낙서하듯이 도자기를 유니트로 만들어서 구워 나왔다가 제가 주제가 생기면 그것을 조적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랬던 방식이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보기에 너무 참신하고 새롭고 신비로운 도자기 같은 느낌이다라고 평을 해주셔서 제가 더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할 예정이라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열정과 역량의 결집, 그 실험 정신과 도전은 여느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는 다른 신선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부천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열어줘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이런 수준 높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분한 것 같아요. 부천 판타지아 청년 비엔날레. 지난 2013년 예술가의 꿈과 고달픈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 작가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기획 전시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통해 미술계의 활력과 패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 작가들이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판타지아 청년 비엔날레도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젊은 작가들이 모여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21세기 문화도시, 창조도시, 판타스틱한 부천의 어떤 문화 현상의 기여가 되고 그래서 시민과 함께 작가들이 서로 즐거운 소통하는 그런 미술의 장으로 좀 변모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2회 부천 판타지아 청년 비엔날레는 오는 9월 8일까지 부천시청역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무주에서는 반딧불 축제가 열립니다.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돼 있는 반딧불이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택견의 본고장 충주에서 세계 각국의 무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충주 세계무술축제가 개최됩니다. 본 행사는 8월 30일까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세계무술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내외 수준 높은 무술팀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합니다. 세계무술축제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식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술 대신 문화회식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